안녕하세요. 발견 한서라는 역사책을 함께 쓴 강보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요. 한서를 읽기 전에 워밍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저자들 3명이 한서라는 역사책이 갖고 있는 특별함에 대해 짧게 특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한서의 저자 반고, 그리고 반씨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역사는 누가 쓰는가? 역사는 정말 누가 쓸까요? 흔히 왕조 시대의 역사는 왕이나 혹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 같은데요. 조선왕조실록만 해도 그렇죠. 역사 편찬에는 방대한 사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 사료들을 선별 분석 정리하기 위해 그야말로 엄청난 공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편찬이라고 하는 건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이루기 힘든 사업이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최초의 정사라 불리는 사기와 그 뒤를 잇는 한서는 어땠을까요? 이 두 책은 놀랍게도 왕의 명령으로 편찬된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 두 역사책은 개인이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발해서 한 집안이 대를 이어 일궈낸 그야말로 가문 프로젝트였거든요. 사기의 경우에는 부친 사마담이 준비하고 아들 사마천이 완성한 역사 텍스트라고 한다면 한서의 경우에는 반고의 저자가 반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뜻은 아버지 반표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 반표, 이 반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반표라고 하는 인물은 그 후한 광무제 때의 인물이거든요. 개국공신 두용을 도와준 인연으로 그 벼슬을 하사 봤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반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내면 몇 번이나 관직을 고사하고 떠나버립니다. 특이하죠. 새로운 왕조도 섰고 이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경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벼슬살이를 하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표는 왜 떠났을까요? 아쉽게도 반표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되어 있는 사료는 없어요. 다만 반표의 다음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반표는 그렇게 관직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일이 글쓰기였거든요. 이 역사 쓰기. 그러니까 반표에겐 당장의 벼슬보다 지금 써야만 하는 글쓰기. 벼슬과 양다리를 걸치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글쓰기.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반표에겐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어야만 했을까? 왜 지금 역사 쓰기를 해야만 했을까? 이제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 어떤 반표가 이래서 역사를 지금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료는 없어요. 다만 사마천에 붙인 사마담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마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마천에게 춘추의 횡린 이래로 400년간 단절되었던 역사를 써야 할 때가 한나라가 흥기하여 천하가 통일된 바로 지금이다. 이 춘추라고 하는 거는 공자님이 쓰시는 그 역사책 이름인데 그게 횡린에서 끝나거든요. 그렇게 그 횡린 이래로 역사 쓰기가 400년간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써야 될 때가 바로 지금 한나라가 흥기해서 천하가 통일된 바로 지금이라고 사마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쓰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써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죠. 반표 역시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사기의 마지막인 한무제 초기. 그러니까 사기는 한무제 초기 이래로 그 기록이 끊기는데 그 100여 년간 단절되었던 그 역사를 써야 할 때가 반표가 보기엔 제국을 통일해서 다시 근본을 세우고 있는 광무제의 시대. 바로 지금이 아닐까? 바로 이런 어떤 그 문제의식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반표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역사를 쓰게 된 것이 아니라 후한이 걸어가야 될 어떤 사표가 필요하다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명감과 문제의식으로
전환시대를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낸 거죠. 그래서 반표는 사기의 뒷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기후전이에요. 사기를 계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죠. 근데 그렇게 완성한 사기후전이 그 65편인데 반표는 그것을 미완으로 남겨둔 채 그 52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아들 반고인데요. 그렇다면 반고는 어떻게 역사 쓰기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 근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냥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은 거예요. 그런데 한간에는 좀 재미난 일화가 있거든요. 그 논영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저자 왕충이 있는데 이 왕충이 반표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반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당시 13살인 반고를 처음 보자마자 이 왕충이 한 얘기가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한해 국사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반표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왕충은 이 골상과 관상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거든요. 그래서 반고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국사를 쓰기 위해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어떤 자극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왕충의 예언은 훗날 현실이 돼버리죠. 26살이었던 반고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역사 쓰기를 한 지 이제 5년 지났을 무렵 이제 좀 하나의 큰 위기가 닥치거든요. 어느 날 반고는 국사를 개작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국사를 개작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 쓰기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만큼 위험한 일인가를 사실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사실들의 나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기록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당시의 이 역사 쓰기라고 하는 거는 선악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화의 문장, 즉 칭송과 칭찬의 문장뿐만이 아니라 직언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왕에 대한 잘못도 직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는 직서 행위가 현 왕조를 부정하고 왕을 비난하는 불온한 글로 분류될 때예요. 이럴 경우 이제 개작의 죄를 묻게 돼서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도 처해지기도 하거든요. 이 반고가 옥에 갇힌 건 바로 이 때문인 거죠. 이 반고는 이제 그 모진 고초를 겪어요. 그런데 이 모진 고초에서 이 반고를 구해준 인물이 바로 반고의 쌍둥이 동생 반초예요. 이 반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 전환시대의 장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실크로드를 장악했던 인물인데 장건 이후에 끊어졌던 실크로드를 되찾아서 서역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이 장군 반초예요. 이 반초가 바로 반고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거죠. 반초는 반고가 고문을 받으면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변변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처형될 것 같다. 이래서 반초는 부랴부랴 이제 그 상서를 써서 황제에게 올리죠. 근데 그 문장력이 대단했는지 어떤 그 이유 때문인지 황제를 만나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반초는 황제 앞에서 반고를 변호하죠. 반고가 한서를 쓰는 이유는 한왕조의 공덕을 찬양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교훈을 남기고자 함이지 조정을 비방하거나 할 뜻은 전혀 없다는 거.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그 황제를 설득하거든요. 명제는 당시에 이제 황제가 명제였는데 명제는 이 반초의 말에 설득돼서 반고의 글쓰기를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까 반초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고에게 역사 쓰기를 계속하라고 명해요. 한서가 개인 저작에서 국책 사업으로 전환된 순간이죠. 왜 한서의 저자의 이 반초라고 하는 이 동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물론 반초는 한서에 어떠한 문장을 쓴 적은 없어요. 다만 반고에게 역사를 집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반초가 구한 거는 형 반고가 아니라 한서를 구한 셈이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초의 도움으로 이제 반고는 이제 한서를 계속 써내려 가는데 61살, 그러니까 61세가 됐을 때 좀 이걸 불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모에 연루가 돼서 그 옥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쓰다 말고 또 이제 한서가 또 멈추게 된 거죠. 이 미완으로 남은 한서를 완성한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바로 방고의 여동생 반소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방대한 역사 쓰기를 마무리한 존재가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말이죠. 결과적이긴 하지만 사실 반소는 근대 이전에 중국에서 역사 쓰기에 참여한 최초이자 마지막 여성이기도 하거든요. 한서의 집필 상황을 알고 있던 이 군주 화재가 반고가 죽고 나서 이 반고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 표와 천문지를 반소에게 완성하라고 명해요. 왜냐? 한서의 집필 기획과 관련한 전후 과정을 알고 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 반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반소는 이 황제의 명대로 한서를 다 완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서를 다 썼는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구두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구두라는 게 이 구두점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바로 그 구두점이에요. 근데 바로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이 후한의 대학자라고 불리는 이 마융조차도 그 구두점이 없어서 한서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던. 그래서 화제는 이 마융에게 명을 내려서 반소에게 구두를 받아오라고 이 명해요. 구두점이라고 하는 건 한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제대로 찍을 수 있다는 걸 황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서는 마융이 반소로부터 읽는 법을 전수받은 뒤에야 비로소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된 것이죠. 반소의 마지막 공력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텍스트,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서입니다. 정리하면 한서는 이 반고만의 어떤 한서가 아니라 부친 반표의 문제의식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은 반고, 여기에 한서 집필 환경을 만들어준 동생 반초의 활약, 게다가 반고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완수해 한서의 대업을 마무리 지은 반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면 한서는 반고만의 한서가 아니라 반씨 가문의 한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보다 더 재밌는 어떤 강의가 바로 뒤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